저항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지기 절연 저항으로, 감지기는 절연된 단자 간의 절연 저항 및 단자와 외항 간 절연 저항은 직류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 시 50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는 선간에서 1m당 1000MΩ 이상입니다. 감지기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으로 감지기의 단자와 외항 간 절연 내력은 60Hz의 정연파에 가까운 500V, 단 전격 전압이 60V를 초과하고 150V 이하인 것은 1000V,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전격 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에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뎌야 합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절연 저항으로 절연된 충전부와 외항 간의 절연 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교류 입력 측과 외항 간의 절연 저항은 20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 저항은 20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절연 내력 시험은 감지기와 동일합니다. 시험부의 절연 내력은 60Hz의 정연파에 가까운 500V, 단 전격 전압이 60V를 초과하고 150V 이하인 것은 1000V,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전격 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에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뎌야 합니다. 비상 콘센트의 절연 저항은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절연 내력 시험은 감지기와 자동 화재 속보 설비와는 약간 상이합니다. 전원부와 외암 사이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것은 1000V의 실효 전압을,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전격 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뎌야 합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와 감지기는 60Hz의 정연파에 가까운 500V가 나오는데 비상 콘센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암기를 내서 기술을 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류기에 대한 절연 저항은 DC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 시 절연 저항 값이 5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측정해야 될 부위로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 간의 절연 저항,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 금속 부관 절연 저항,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 부관 절연 저항입니다. 비상방송 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배선에서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그리고 배선 상호 간 절연 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MΩ 이상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 그리고 대지 사이,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측정기로 사용한 절연 저항이 0.1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비상방송 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배선은
모두 다 0.1메가오hm 이상이고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로 사용 이 문구가 나오면은 모두 0.1메가오hm 이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절연 저항이 아닌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오hm 이하입니다. 전로 저항 값은 다 50오hm 이하.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분배기 임피던스는 55ohm의 것으로 할 것. 요거 3개를 암기를 하면은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P형 1급 수신기도 회로 저항 시험에서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 값이 50오hm 이하가 돼야 합니다. 경계구역 설정 기준입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 단 500제곱미터 이하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단 당해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는 45m 이하입니다. 계단 및 경사로가 해당되겠습니다.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단 지하층의 층수가 이를 경우에는 제외하는데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제연 설비의 화재 감지 장치로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 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입니다.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입니다.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단 지하층의 층수가 이를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이상이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 제연 설비로 하나의 제연구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됩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인데 제연구역은 이보다 큰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합니다.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역을 해야 합니다.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거리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층의 구분이 불투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역해야 합니다.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세 개는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데 암기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분배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분파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혼합기는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 교차회로 방식으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식 소화 설비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다음,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은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누전 경보기 설치 기준입니다. 전격 전류에 따른 누전 경보기는 60A를 초과하면 1급, 60A 이하는 1급 또는 2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변류기는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를 합니다. 변류기를 5개 설치하는 경우에는 5개형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원은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 과전류 차단기 또는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용 전압의 80%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용 전압에서의 음압은 무양 실내에서 정 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누전 경보기에 7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장 표시장치용 등의 음압은 6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칭 작동 전류치는 200mA 이하여야 합니다. 감도 조종장치를 갖는 누전 경보기에 있어서 감도 조종장치의 조정 범위는 최대치가 1A 이하여야 합니다. 변류기는 DC 500V의 절연저항으로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5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상방송 설비로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3W입니다. 단 실내 설치치는 1W 이상입니다.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작부의 조작소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입니다. 다음, 포소화 설비 중 배액 밸브를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 위치로 목적은 포약재 방출 후 배관 안에 액을 방출하기 위해서고 설치 위치는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P형 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해서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R형 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해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P형 복합 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해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배연 설비 등의 가압 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R형 복합 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해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우회사와 마찬가지로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의 비상전원 분야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비상전원의 종류로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다 설치해야 되는 설비는 스프링쿨러 설비하고 포 소화 설비가 있고 용량은 20분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용량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는데 요 뭐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걸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비상전원 수전설비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유도등하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축전지 설비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의 3가지를 설치해야 되는 설비가 가장 많은데 이는 옥내 소화전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아까 나왔던 포화 소화 설비는 4개 다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포화 소화 설비는 제외를 합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재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그리고 비상조명 등은 자가발전 설비하고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이렇게 3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축전지 설비하고 전기 저장 장치 2개만 설치를 해야 되는 설비는 3가지가 있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이 3가지는 축전지 설비하고 전기 저장 장치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는 이것도 특이한 경우인데 이거는 용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축전지 설비는 설치하지 않고 나머지 자가발전 설비하고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비상전원 수전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용량 중에 특이한 게 30분이 소요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축전지 설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용량은 30분이 필요한 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20분들이 많은데 20분들은 많기 때문에 20분이 아닌 것들만 외고 나머지는 다 20분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편합니다. 10분을 하는 거는 간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만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특이하게 이거 혼자만 10분입니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20분입니다. 그 다음 자동 화재 탐지 설비하고 비상경보 설비하고 비상방송 설비는 축전지 설비하고 전기 저장 장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경보가 가능한 이런 용량이 있어야 됩니다. 유도등하고 비상조명 등에서 유도등은 축전지 설비 하나만 설치하면 되고 비상조명 등은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른 것처럼 다 20분인데 단 다음의 경우에는 60분입니다.
이 경우가 뭐냐면은 11층 이상층,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지하 상가에는 60분 이상 작동되는 용량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금속관 공사에 소요되는 부품도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링 리듀서는 금속관을 아웃렛 박스에 로크 너트만으로 고정하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커플링은 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금속 전선관 상호간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유니버설 엘보는 노출 배관 공사 시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부싱은 전선의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박스 내의 금속관 끝에 취부하여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로크너트는 금속관과 박스를 서로 접속할 때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노멀 밴드는 매입 배관 공사 시 직각으로 굽히는 데 사용됩니다. 새들은 관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고, 리머는 금속 배관 절단 후 말단의 거칠임을 다듬을 때 사용합니다. 파이프 커터는 금속 배관을 절단하는 데 사용되고, 파이프 밴더는 금속 배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다음, 누설 동축 케이블의 표시로 LCX-FL-SS-20 띄고 D-14 띄고 6, 이거를 문제에 써놓고 각각의 명칭을 쓰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LCX는 누설 동축 케이블, FR은 난연성, 내열성, SS는 자기 지지, 20은 절연체 외경으로 20mm, 14D는 특성 임피던스, 14는 사용 주파수, 6은 결합 손실 표시입니다. 다음, 굴곡 장소가 많아 금속관 공사에 시공이 곤란한 경우, 전동기와 옥내 배선을 연결할 경우 사용되는 공사 방법은, 정답은 가요 전선관 공사입니다. 다음, 전기설비 기구 용어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 약자하고 명칭을 다 알고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동 절환 개폐기는 ATS입니다. 상용 전원 정전 시 상용 전원에서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절환하고, 상용 전원 복구 시에는 비상 전원에서 상용 전원으로 자동 절환됩니다. 이 기구가 자동 절환 개폐기 ATS입니다. 기중 차단기는 ACM입니다. 공기 중에서 이상 상태 때 개폐 능력이 있는 기구로 차단기로서 회로 차단이 주 목적입니다. 이것이 기중 차단기 ACM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선용 차단기 MCCB,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인데, 이는 과부하 및 단락사고 시 전원 차단이 목적입니다. 즉 부하 보호용 개폐기구입니다. 가끔짝 MCCB가 아니고 회로에 NFB로 표시되는데, NFB나 MCCB나 다 배선용 차단기고 사용 목적도 동일합니다. 과부하 및 단락사고 시 전원 차단, 즉 부하 보호용 개폐기구입니다. 다음으로 누전 차단기는 약어로 ELB입니다. ELB, 브라보 할 때 B입니다. ELB. 누전 발생 시 전류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ELB고
누전 경보기는 ELD 델타입니다. 누전 경보기는 ELD, 누전 차단기는 ELB. 누전 경보기는 누전을 검출하여 경보를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영상 변류기 ZCT는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누설 전류를 검출을 합니다. 전자 접촉기는 MC로 전자석을 사용하여 전기 회로의 개폐를 하는 장치입니다. 유입 차단기 52, 좀 생소한 용어인데 52는 유입 차단기다. 전자 회로를 개폐하는 차단기의 일종으로 차단 부분이 절연 유속에 있습니다. 열동 계전기 THR은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과부하 시 전동기 보유용 계전기로 전류의 열 효과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입니다. 변류기는 CT로 일반 전류를 검출합니다. ZCT 영상 전류기는 누설 전류를 검출하고 변류기 CT는 일반 전류를 검출합니다.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 EOCR도 가끔씩 등장하는데 과전류가 흐르면 동작되었다가 과전류가 사라지면 지정된 시간 후 원상 복귀하는 방식이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 EOCR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가로놓기로 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장치에 의해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 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시험에 자주 가로놓기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으로 비상전원의 종류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장치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세 가지 나오는 비상전원입니다. 비상전원 설치 기준으로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부터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20분도 가장 일반적인 분이 되겠습니다.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에 이어야 한다. 비상전원을 설치할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를 해야 한다입니다. 유도등의 종류 및 설치 기준 해가지고 유도등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으로 복도 및 거실에 설치하는 것은 설치 기준은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입니다.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 높이로 통로 유도등으로 복도에 설치하는 것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거실에 설치하는 것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입니다.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복도에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입니다. 이게 좀 외기가 섞갈리는데 몇 번 계속 읽어봐야 이거는 외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를 합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통로 유도등 거실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통로 유도등 거실도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피난구 유도등도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입니다. 유도 표지는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보행거리 15m마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0m 이하입니다. 1.0m가 되면 다 이하고 1.5m가 되면 다 이상입니다. 유도등에서. 1.0m 이하는 3개가 있는데 통로 유도등 중 복도에 설치하는 거하고 계단에 설치하는 게 1.0m 이하, 그리고 유도 표지가 바닥으로부터 1.0m 이하입니다. 1.5m 이하는 피난구 유도등하고 통로 유도등 중 거실에 설치하는 게 1.5m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유도등 조도시험으로 벽면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럭스 이상이 돼야 됩니다. 0.5m 떨어진 위치 조도가 1럭스 이상,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 높이에서 조도가 1럭스 이상입니다. 벽면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0.5m였죠.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등은 바로 윗부분 1m에서 1럭스입니다. 객석 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에서 높이 0.5m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 조도가 0.2럭스 이상입니다. 이거는 위하고 또 많이 다르죠. 위에는 다 1럭스 이상인데 이거는 0.2럭스가 나오고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위에는 0.5m, 1m였는데 이거는 0.3m입니다. 다음으로 발신기 위치 표시 등으로 불꽃의 식별 범위는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표시 등의 색깔은 적색입니다. 다음, 통로 유도등의 설치 면제 대상으로 길이가 30m 미만의 복도 또는 통로로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또는 통로입니다. 보행거리가 20m 미만의 복도 또는 통로로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입니다. 다음, 피난구 유도등 설치 제외사항으로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층으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로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피난구 유도등 설치 제외장소가 계속 나오는데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그리고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그리고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즉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합니다.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장례식
식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금 얘기한 장소는 무조건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객실 유도등 설치 제외 장소는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에는 객실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피난구 표지면의 색상으로는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고 통로 유도등은 반대로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입니다. 피를 봤는데 녹색 피가 나왔다. 유도등은 녹백으로 외고 통으로 된 백로인데 녹색인 백로다 해서 통백록 이렇게 암기를 안 하면은 이게 문제가 출제되면은 바꿔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용 케이블과 다른 용도의 케이블을 배선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배선 전용실 또는 배송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의 다른 설비에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1호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수화 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 지름, 만약에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배선 지름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 회로입니다. 단상교류 220V, 공급 용량은 1.5kV 이상이고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각 층에 둘 이상 설치를 해야 하고 설치해야 할 층에 비상 콘센트가 한 개일 때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해야 합니다. 전원으로부터 각 층에 비상 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폐기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합니다. 비상 콘센트용 풀박스 등은 방청 도장을 해야 되고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 콘센트가 3개일 경우에는 3개까지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3개니까 하나의 공급 용량은 1.5kVA니까 1.5 곱하기 3을 하면은 4.5kVA가 최대가 됩니다.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0메가오hm 이상해야 합니다. 500V, 200메가오hm 이상. 절연 내력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절연 내력은 전원부와 외암 사이에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에는 1000V의 시료 전압을 가해서 1분 이상 견뎌야 하고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일 때는 그 전격 전압에 2를 곱해서 1000을 더한 다음에 시료 전압을 가하는 시험으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기기 또는 장치의 기준거리입니다. 지구음향장치, 발신기, 비상 콘센트 중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 3000제곱미터 이상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의 기준거리는 수평거리 25m 이하입니다. 일반 비상 콘센트의 기준거리는 수평거리 50m 이하입니다. 유도표지는 보행거리 15m 이하,
계단에 설치하는 연기 감지기 1종 및 2종은 수직거리 15m마다, 계단에 설치하는 연기 감지기 3종은 수직거리 10m마다입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합니다. 복도에 설치하는 연기 감지기 1, 2종은 보행거리 30m마다, 복도에 설치하는 연기 감지기 3종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합니다. 음향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사항입니다. P형 1급 수신기,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 시험으로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될 것입니다.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를 하고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를 합니다. 지구 음향장치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입니다. 누전경보기 감지기에 내장하는 음향장치의 음압시험으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70dB 이상입니다. P형 1급 수신기는 90dB인데 누전경보기는 70dB 이상입니다. 단 고장 표시 장치용의 음압은 60dB 이상입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의 음향장치 음압시험으로 무향 실내에서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주 음향장치용, 즉 공업용은 90dB 이상, 단독형과 분리형 중 영업용은 70dB 이상, 고장 표시용은 60dB 이상입니다. P형 1급 수신기 스프링클러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1m에서 90dB 이상, 가스 누설 경보기의 공업용은 1m에서 90dB 이상, 누전 경보기 음향장치는 1m에서 70dB 이상, 가스 누설 경보기 중 단독형과 분리형 중 영업용은 70dB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장장치용은 60dB 이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음향장치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입니다.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 높이에서 조도가 1럭스 이상입니다. 벽면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럭스 이상입니다.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1m 높이에서 1럭스인데 벽면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0.5m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1럭스입니다. 이 차이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객석 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에서 높이 0.5m 위치에 설치를 하고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5m 떨어진 위치에서 수평 조도가 0.2 럭스 이상입니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에 설치하면 1m에서 1럭스, 벽면에 설치하면 0.5m에서 1럭스인데 객석 유도등은 0.3m 떨어진 위치에서 0.2 럭스입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상용전원 점등 시에는 직선거리 30m에서 보통 시력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비상전원 점등 시에는 직선거리 20m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로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목욕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계층마다 방화 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단 연기 감지기 하나입니다.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에 감지기 설치를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머리글자로 부목고, 천헛파, 먼프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설치하는 감지기 중 축척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교차 회로 방식에 사용하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축척 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축척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장소로서는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에는 축척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위의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하고 교차 회로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감지기를 기술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축척 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두문자로 축광복, 정부라, 분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교차 회로 방식을 적용하는 감지기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입니다.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기준으로 보조선이나 고정근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 단자부와 마감 고정근구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입니다. 굴곡 반경은 5cm 이상.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는 내화구조일 때는 1종은 4.5m 이하, 2종은 3m 이하입니다. 기타 구조일 경우에는 1종은 3m 이하, 2종은 1m 이하입니다.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 근구를 사용하여 설치를 합니다. 창고, 천정 등의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감시 제어반의 기능입니다.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이 바로 감시 기능이 되겠습니다.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유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를 해야 합니다. 각 확인회로,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감시 회로를 말합니다.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이 제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 비상전원인 자가발전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비상 콘센트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합니다.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의의 것, 단 열병합 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합니다. 를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수율은 축전지의 용량 저하를 고려하여 축전지의 용량 산정 시 여유를 주는 계수입니다. 보수율의 값은 0.8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입니다.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역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에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연기 감지기 설치 장소는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로 15m 미만은 제외입니다. 복도 30m 미만은 제외입니다.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유한 장소, 전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B형 수신기의 시험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화재 표시 작동 시험입니다. 작동 시험 방법으로 수신기의 동작 시험 및 자동 복구 버튼을 누릅니다. 작동 시험 스위치의 경우에는 작동 시험 위치에 놓습니다. 회로 시험 스위치를 차례로 회전하면서
각 회로의 작동 시험을 실시합니다. 각 회로 작동 시험 종료 후 회로 시험 스위치를 원위치시킵니다. 동작 시험 및 자동 복구 버튼을 다시 눌러 원위치로 복구를 합니다. 복구 스위치를 눌러 수신기를 복구시킵니다. 화조의 표시 작동 시험의 가부 판단 기준은 각 회로의 릴레이 작동 기능 정상 확인과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음향장치의 작동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나번으로 회로 도통 시험 방법입니다. 작동 시험 방법으로 수신기의 도통 시험 버튼을 누릅니다. 회로 선택 스위치를 차례로 회전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가부 판정 기준으로 도통 시험 표시 등의 정상에 점등이 되면 정상이고 도통 시험 표시 등의 단선이 점등되면 비정상입니다. 다번 공통선 시험입니다. 작동 시험 방법으로 수신기 내부의 접속 단자의 공통선 한 선을 단자대에서 제거를 합니다. 회로 도통 시험을 시행합니다. 단선 표시 회로의 회선수를 조사합니다. 차례로 나머지 공통선도 시험을 합니다. 공통선 시험의 가부 판정 기준으로 단선 표시되는 회로가 단자대에서 제거한 공통선과 공동회로이며 그 수가 7 이하가 되면 정상입니다. 예비전원 시험. 예비전원 시험의 작동 시험 방법으로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누릅니다. 전압계의 지시치가 지정 범위 내에 있는가 확인을 합니다. 교류 전원을 개로하고 자동 절환 릴레이의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비전원 시험의 가부 판정 기준으로 예비전원의 전압, 용량, 절원 상한 및 복구 작동이 정상 상태에 의해야 합니다. 회로 저항 시험. 시험 방법으로 저항계 또는 테스터를 사용하여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과 표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해 측정을 합니다. 항상 개로식인 것에 있어서는 회로 말단 상태를 도통 상태로 하여 측정을 합니다. 회로 저항 시험의 가부 판정의 기준은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합성 저항 값이 55옴 이하여야 합니다. 동시 작동 시험. 작동 시험 방법으로 수신기의 동작 시험 버튼을 누릅니다. 회선의 동작 시험을 복구하지 않고 회로 선택 스위치를 연속적으로 5회로 작동을 시킵니다. 동작 작동 시험의 가부 판정의 기준은 수신기 표시 등 음향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저전압 시험. 시험 방법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용 전압 시험기 또는 가변 저항기로 교류 전압을 전격 전압의 80% 이하로 합니다. 축전지 설비인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전환하여 전격 전압의 80% 이하로 합니다. 화재 작동 시험 방법에 따라 작동 시험을 합니다. 저전압 시험의 가부 판정의 기준은 수신기 및 경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소화 약재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를 합니다.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문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합니다.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을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 등을 설치합니다.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중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것에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것 세 가지는 수신반, 소화 펌프, 동력 제어반입니다. 후광 전선관의 굵기 선정표입니다. 이 표를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고 대표적으로 전선의 굵기가 2.5mm인 경우 굵기가 4개까지는 후광 전선관은 16mm, 5개부터 7개까지는 22mm, 8개부터 10개까지는 28mm. 이것만 암기를 하면은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전선의 공사 방법 중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금속관, 이중 금속재 가요 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의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을 해야 합니다. 객석 유도등 설치 제외 장소로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입니다. 통로 유도등 설치 제외는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입니다. 피난구 유도등 설치 제외 장소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단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출입구가 셋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위계서 외의 출입구, 즉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합니다.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기 또는 장치의 기준거리입니다. 수직거리 10m마다는 계단 연기 감지기 3종, 수직거리 15m마다는 계단 연기 감지기 1, 2종, 보행거리 15m마다는 유도표지, 보행거리 20m마다는 복도 연기 감지기 3종,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수평거리 25m 이하는 지구음향장치, 발신기, 비상콘센트로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보행거리 30m마다는 복도 연기 감지기 1, 2종, 수평거리 50m 이하는 비상콘센트입니다. 수신기의 전원선을 배선 전용실을 이용하여 시공시 수신기의 전원선을 수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선관의 종류는 금속관,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입니다.
배선 전용실 사용 금속관 시공 시 필요한 기준으로 배선 전용실은 내화 성능을 갖는 구조로 한다. 다른 설비에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설치를 한다. 다른 설비에 배선이 있는 경우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 지름의 1.5배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시 체계를 랜 통신망으로 구축 시 스타형과 링형 개요 및 장단점입니다. 스타형은 중앙의 컴퓨터를 중심으로 여러 대의 단말기들을 분산시켜 연결한 형태로서 장점은 통신망의 제어가 간단하고 고장 지점 발견이 용이하며 통화량 처리 능률이 높고 하나의 링크 문제 발생 시 해당 링크만 영향을 줍니다. 스타형 단점으로는 중앙 컴퓨터 고장 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고 네트워크 신뢰도가 중앙에 집중되고 설치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링형은 단말기를 이웃하는 것끼리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연결시킨 형태입니다. 링형의 장점은 통신 장애 발생 시 융통성이 있고 고장 발견이 용이하며 양 방향으로 정보 전송이 가능하고 결합과 분리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링형의 단점으로는 일부 장치의 고장 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전송 지연 시간이 길어지며 한쪽 방향의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축정지의 내부 구조에 따른 분류로 클레드형은 일명 CS형이며 클레드식은 일명 CS형이며 완 방전형으로 자가 누설 전류가 낮아 오랫동안 사용하는 기기에 적합합니다. 페이스트식은 PS형으로 급방전형으로 순간적으로 큰 전류를 소모하는 기기에 적합합니다. 수신기에서 스위치 주의 등이 전멸하는 이유로 주 경정 스위치, 지구 경정 스위치, 자동 복구 스위치, 도통 시험 스위치, 화재 동작 시험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경우에 수신기에서 스위치 주의 등이 전멸합니다. 비상 조명 등 점검에 필요한 점검 장비 3가지로 조도계, 절연 저항계, 전류 전압 측정계 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일명 UPS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전 등의 상용 전원 차단 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해주는 장치로 구성 요소로서 정류장치, 컨버터는 교류에서 직류로, 역변환장치, 인버터는 직류에서 교류로,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는 정류장치 플러스 역변환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의 형식별 특성으로 다신호식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하는 방식이며 아날로그식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이고 축적형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 연속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입니다. 가요 전선관 공사 시 사용되는 재료로 가요 전선관과 박스의 연결시는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가요 전선관과 스틸 전선관 연결시는 컨비네이션 커플링, 가요 전선관과 가요 전선관 연결시는 스플리트 커플링이 사용됩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원리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전 배관 내에 항상 가압수가 송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화재의 열에 의하여 폐쇄형 헤드의 감열부가 개방됩니다. 그러면 개방된 헤드로부터 방수가 발생하고 2차 측 배관 내 압력 감소로 습식 유수 검지 장치의 클래퍼가 개방됩니다. 그러면 알람 밸브에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고 압력 스위치의 작동으로 감시 제어반에 화재 표시등 및 지구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그러면 감시 제어반에서 압력 스위치 작동 확인으로 사이렌 경보가 발령하게 되고 배관 내 압력 감소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여 펌프를 기동시킵니다. 축전지의 고장 원인으로 초기 고장은 전 셀의 전압 불균형이 크고 비중이 낮으면 과방전으로 의한 고장이고 전지 전압의 비중이 저하되고 전압계가 역전되면 극성을 반대로 연결한 경우입니다. 우발적 고장은 전해액이 변색되고 충전하지 않고 정치 중에도 다량으로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유입된 경우이고 전해액의 감소가 급격히 빠를 경우는 과충전된 상태입니다. 다음, 전동기 명판의 코일에 사용되는 절연물의 최고 온도는 Y는 90, A는 105, E는 120, B는 130, F는 155, H는 180, C는 180 초과입니다. FHC로 암기를 하고 90mm, 105mm, 120mm, 130mm, 155mm, 180mm 이건 온도 도시지만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포탄 종류로 90mm, 105mm, 120mm, 130mm, 155mm, 180mm 포탄 구격으로 해서 암기를 하면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현장 시험 방법 중 배선의 기능시험 종류는 회로도통시험, 절연저항시험, 회로저항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분산형 중계기의 설치 장소는 R형 수신기 및 발신기함, 댐퍼 수동 조작함 및 조작 스위치, 스프링클러 설비의 슈퍼 비조리 판넬, 셔터, 배연창 등 연동 제어기, 가스계 소화 설비의 수동 조작함입니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하고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며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이며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이고 그 밖의 설치 기준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화 배선과 내열 배선의 공사 방법입니다. 내화 배선은 금속관, 2종 금속재 가요 전송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내열 배선은 금속관, 금속재 가요전송관, 금속 덕트 또는 케이블 공사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합니다. 먼저 배선을 내화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와 배선 전용실 또는 배송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의 다른 소화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 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 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하고 배선 지름의 1.5배 이상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입니다.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중 창살이 설치된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노유자 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은 제외한 시설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목욕탕 제외, 위락시설, 의료시설로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중 일반 물품, 운동시설, 자동차 및 항공기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로서 국방 및 군사시설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교육연구시설로 기숙사,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로 기숙사와 합숙소는 포함하되 숙박시설은 제외한 수련시설, 자원순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로 국방 군사시설은 제외한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터널은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지하구, 노유자 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업 및 산후조리원,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 모든 층, 층수가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은 전부에 해당합니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은 저장 수량의 500배 이상입니다.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이 너무 암기할 분량이 많으면 요 빨간 글씨로 된 것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만 암기를 먼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즉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근린생활시설로 목욕탕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 판매시설, 업무시설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로 기숙사, 합숙소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 그리고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은 전부 해당합니다. 다음은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큐비클형 설치 기준입니다.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을 설치할 것. 외함은 두께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계구부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외함의 바닥에서 10cm, 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c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비상전원 수전설비와 큐비클형 설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가로 안에 가로 쳐놓은 게 그 시험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는 전용 큐비클 2.3mm 이상 내화 성능이 있는 것, 계구부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 배선은 외함의 바닥에서 10cm, 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감시 제어반의 기능에 대한 기준으로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각 확인회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감시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감시 제어 배안의 기능에 대한 기준으로 시험에 출제됐던 가로만 살펴보면 표시등, 음향 경보, 저수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감시회로, 도통시험,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P형 1급 수신기의 예비전원을 시험하는 방법과 양부 판단의 기준입니다. 시험 방법은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시험이 가능합니다. 전압계의 지지치가 지정 범위 내에 있는가 확인한다. 교류 전원을 개로하고 자동 전원 릴레이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입니다. 양부 판단 기준은 예비 전원의 전압, 용량, 절환 상황 및 복구 작동이 정상 상태일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8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내연기관, 고가 수조, 가압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만 다시 살펴보면은 층수가 7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8000제곱미터 이상, 내연기관, 고가 수조, 가압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신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삼선식 배선에 의해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점등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기준은 자비상 방자입니다. 먼저 자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전되었을 때,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에는 상시 충전되는 삼선식 배전에 의해 상시 충전되는 유도 등의 전기 회로에 점등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기준입니다. 다음, 가요 전송관 재료의 명칭으로 가요 전송관과 박스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부품은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박스니까 박스가 들어가고 연결이니까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한다 해서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가요 전송관과 금속 전송관을 연결할 때는 콤비네이션 커플링. 가요 전송관, 금속 전송관이 상호 콤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이를 이어주는 커플링입니다. 가요 전송관과 가요 전송관을 연결시키는 스플리트 커플링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전원으로부터 각 층에 비상 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 보암 안에 설치하는 것은 분기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입니다. 다음,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준에서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의 최소치와 최대치로 최소치는 200mA, 최대치는 1A입니다. 누전 경보기의 공칭 작동 전류치는 200mA 이하입니다.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중계기 설치 기준 3가지로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에 도통 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를 하고,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 시 즉각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 전원 및 예비 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속 전송관 공사 방법입니다. 한국 전기설비규정 배선 설비의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최근에 개정된 기술 지침에는 전송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 이하마다 풀박스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굴곡 부위가 있는 경우는 15m를 초과할 수 없다. 상계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된 금속관 공사의 시설 내선 규정 2225-8에는 굴곡 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는 풀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반지름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아웃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이쿨을 가지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에는 상계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요 두 개의 규정 중에 차이가 나는 게 전선관의 길이가 새로운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는 25m, 과거 내선 규정에는 30m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로 단자부와 마간 고정 금구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 이상, 감지기와 감지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는 내화 구조일 경우 1종은 4.5m 이하, 2종은 3m 이하, 기타 구조는 1종은 3m 이하, 2종은 1m 이하입니다.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에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응할 수 있는 열 감지기로 차동식 분포형 1, 2종이 모두 적응할 수 있는 설치 장소의 환경 상태 5가지로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결로가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다음, 축전지의 클레드식 CS형과 페이스트식 PS형의 차이점으로 클레드식은 완방전용으로 자가 누설 전류가 매우 낮아 오랫동안 사용하는 기기에 적합합니다. 페이스트식은 급방전용으로 순간적으로 큰 전류를 소모하는 기기에 적합합니다. 발생한 연기가 멀리 이동할 때 감지하고자 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감지기로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입니다. 다음, 보상식 감지기와 열복합형 감지기의 상호 비교입니다. 먼저 동작 방식으로 보상식 감지기는 차동식과 정온식의 우할 회로입니다. 열복합형 감지기는 차동식과 정온식의 엔드 회로입니다. 회로 구성 차이로 보상식 감지기는 차동식과 정온식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하면 화재가 출력하는데 열복합형 감지기는 단신호 방식이 있어서는 차동식과 정온식의 2가지 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출력을 하고 다신호 방식은 2가지 기능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동작하면 동작신호가 출력되고 이후 다른 기능이 동작하면 2번째 동작신호가 출력됩니다. 목적으로 보상식 감지기는 지연보 또는 실보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 열복합형 감지기는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설치합니다. 적응성으로 보상식 감지기는 신부 화재가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열복합형 감지기는 일시적으로 오작동 우려가 높은 장소에 설치합니다.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수신기에서 스위치 주의등이 전멸하는 경우 그 원인으로 주경종 정지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경우, 지구경종 정지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경우,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경우, 도통시험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경우, 화재 동작 시험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비상조명 등 점검에 필요한 장비 3가지로 조도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중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것에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 감시 제어반입니다. 다음,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 개수로부터 수신기의 수신 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입니다. 다음, 연기 감지기 중 공기 흡입형 감지기로 감지기 내부에 장착된 공기 흡입 장치로 감지하고자 하는 위치에 공기를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가 포함된 경우 작동을 합니다. 공기 흡입 장치는 공기 배관망에 설치된 가장 먼 샘플링 지점에서 감지 부분까지 120초 이내에 연기를 이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에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입니다. 다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방호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확성기까지 수평거리는 25m 이하이고 소화약재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경계구역, 감지기, 시각경보장치 용어 정의로 경계구역은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의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입니다.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전물 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 전류치의 정의는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 전류의 값입니다. 전류치는 200mA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 각각 4가지씩 쓰시오. 발생 원인은 인기 환유설입니다. 인위적인 요인, 기능상의 요인, 환경적인 요인, 유지상의 요인, 설치상의 요인입니다. 방지 대책으로 축축기유, 축척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 축척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 기능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다음, 삼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돼야 하는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하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는 자비상 방자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때입니다.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의 감시 제어반에서 각 확인 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회로를 5가지만 쓰시오. 이는 기수유일계입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저수위 감시 회로, 유수 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의 압력 스위치 회로,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 감지기 회로, 개폐 밸브의 폐쇄 상태 확인 회로입니다.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조로부터 방수구 사이 급수 배관이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에는 그 밸브의 폐쇄 상태를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템퍼 스위치를 설치해야 된다. 템퍼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하는 개폐 밸브를 5가지만 쓰시오. 주주, 오규, 연기입니다. 주 펌프 및 충압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설치된 개폐 밸브, 주 펌프 및 충압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옥상 수조와 주 배관과 연결된 배관상 개폐 밸브, 유수 검지 장치의 1차 측 및 2차 측의 개폐 밸브, 연결 송수구에 배관상 설치된 개폐 밸브, 기타 수조에서 방수구 사이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입니다. 다음, 피난 유도선 중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을 5가지만 쓰시오. 구바 피부외입니다. 구하바 피부외과, 즉 구바 피부외. 구획된 각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연결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다음, 옥내 소화전 비상전원 설치 기준은 비상방 20점입니다.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할 것.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역일 것. 옥내 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 설치 기준을 5가지만 쓰시오. 수수, 화, 하하. 수가 5개고 화, 하하입니다.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계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반제반을 설치할 경우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 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하나의 특정 소방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변류기 설치 위치는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를 합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설비 중 상용 전원 회로의 분기 개소로 저압 수조인 경우에는 인입계 빼기 직후부터, 고압 수조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 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실시를 합니다. 요 두 문제가 외기가 조금 번거로운데, 변류기는 1지점의 부하측, 2종 접지선 측, 요 숫자가 1, 2가 나오고, 비상 콘센트 설비의 고압 수조는 전력용 변압기의 2차 측의 주 차단기 1차 측, 2차 측, 즉 숫자가 2, 1, 2가 나옵니다. 이것만 유의해서 잘 기억을 하면 문제가 나와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비상 방송 설비로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입니다.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에 비해서는 3선식으로 합니다.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 폐쇄형 헤더를 사용하는 습식 스프링클러의 유수 검지 장치용 음향 장치는 어떤 경우에 울리나?
습식 유수 검지 장치의 압력 스위치가 작동할 때입니다. 참고적으로 압력 스위치는 유수 검지 스위치와 같은 명칭입니다. 유수 검지 스위치는 압력 스위치입니다. 다음, 확성기의 설치층은 각 층마다 설치를 하고 설치 위치 기준은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가 25m입니다. 다음, 전선의 굵기가 2.5mm, 2.5 제곱밀리미터일 때 전선관의 구경으로 하나에서 4가닥까지는 16C, 요 C는 밀리미터인데 이렇게 전선관 표시할 때는 C자를 붙입니다. 5에서 7가닥일 때는 22C, 8에서 12가닥까지는 28C, 13에서 21가닥까지는 36C입니다.